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정성껏 보고서를 만들어서 상사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본 상사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보고서가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두 줄 간격으로 서식을 입혀서 다시 보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슬라이서와 조건부 서식 기능을 이용해서 컬러 밴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고표가 있습니다. 윗분에게 이런 자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면서 이행 간격으로 색깔을 좀 넣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9행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11행, 13행, 15행 이런 식으로 2행 간격으로 범위를 다 지정을 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테마색을 노란색으로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설마 하시진 않겠죠? 표의 오른쪽에 보면 색상 선택이라는 슬라이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항목을 클릭을 하면 2행 간격으로 빨간색이 지정이 됩니다. 파란색 항목을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노란색, 검정색 각 항목을 누를 때마다 지정한 항목에 해당되는 색깔로 자동으로 다 컬러 밴드가 입혀지죠. 지금까지 배웠던 슬라이서와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면 이런 자료는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작업 순서는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표를 만들고 슬라이서를 삽입하는 단계입니다. C1번 셀에 색상 선택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D1번 셀에는 번호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는 각각의 색상과 번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료 입력이 끝났으면 C1에서 D6번 셀에 입력된 내용을 엑셀의 표로 바꿔주겠습니다. 표로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표로 바꿀 범위 내에 셀을 하나 선택을 하고 삽입 탭에 표 그룹에서 표 명령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단축키인 컨트롤 T 키를 눌러도 됩니다. 표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면 지정한 범위가 표로 변환이 됐습니다. 표 내부의 셀을 하나 선택을 하고 표 디자인 탭의 도구 그룹에서 슬라이서 삽입 명령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대화 상자에서 색상 선택 항목을 체크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색상 선택이라는 슬라이서가 삽입이 됐습니다. F1셀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등호 표시를 하고 서브토탈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서브토탈하고 괄호를 열고 서브토탈 함수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함수의 구성 인수가 펑션 넘버 즉 함수 번호와 참조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함수를 여기서는 맥스 함수를 써볼 거기 때문에 4라고 입력을 하고 콤마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범위로는 D2에서 D6셀까지를 범위로 주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지정한 영역에서 가장 큰 값이 5라고 이렇게 구해줍니다. 서브토탈 함수는 필터나 아니면 숨기기 명령을 통해서 화면에 전체 표 중에서 일부 데이터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 화면에 현재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함수의 결과값을 구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J9에서 K18번 셀까지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수 합계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카운트 함수를 이용하면 되죠. 카운트하고 괄호를 열고 합계를 구할 범위를 준 다음에 함수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끝에 있는 괄호는 입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엔터를 쳐도 됩니다. 엔터를 누르면 9라고 표시가 됩니다.
합계는 sum 함수를 이용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sum하고 범위를 지정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평균은 average 함수죠. 범위를 지정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개수와 합계와 평균에 해당되는 값들을 구해줬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목을 전체가 아니라 A 항목만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화면에 보이는 거는 A 항목 3개 그리고 평균이 100, 합계가 300으로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인 함수 즉 count나 sum이나 average 함수를 썼을 때는 화면에 보이지 않은 영역의 값들까지 다 계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의 결과값과는 서로 동떨어진 결과를 돌려줍니다. 자, 다시 필터를 해제를 하고 이번에는 subtotal 함수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subtotal하고 괄호를 열고 subtotal 함수는 구성 인수가 function number 즉 함수 번호와 reference 즉 집계할 범위 이렇게 두 가지 인수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수 번호는 보시는 것처럼 1부터 10일까지 줄 수가 있고 자동 필터로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만 집계할 때는 1에서 10일까지 주면 되고 만약에 자동 필터 내지는 숨기기 작업을 통해서 화면에 일부 데이터만 표시를 한 경우에는 101부터 110일까지 주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숫자 개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함수 번호는 2를 주면 되겠습니다. 2하고 콤마를 하고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엔터키를 누릅니다. 합계는 역시 subtotal이라고 입력을 하고 괄호를 열고 합계에 해당되는 함수 번호는 보시는 것처럼 9번이죠. 굳이 이 함수 번호를 일일이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ubtotal하고 괄호를 열면 도움말 팝업 창이 나타나서 번호를 지정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9라고 입력을 하고 콤마 그리고 범위를 지정합니다. 엔터. 평균은 subtotal 괄호를 연 다음에 average는 1이죠. 1하고 콤마 범위를 지정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에 모든 데이터가 다 보이는 경우 즉 필터링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함수를 사용했을 때나 subtotal 함수를 사용했을 때나 결과값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B 항목 나타나도록 해볼까요? 확인을 누르면 일반 함수는 화면에 보이는 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정한 영역에 있는 모든 값을 대상으로 개수를 구하고 합계나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subtotal 함수인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서 집계를 해줍니다. 자, subtotal 함수 이해하셨습니까? subtotal 함수는 이 기회에 하나 좀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계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범위인 A8에서 F32 영역을 범위로 지정을 하고 홈 탭의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명령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규칙 설명 편집 난을 클릭을 하고 등호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함수 중에서 AND 함수를 예전에 한번 썼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에 어떤 서식을 주기 위해서 AND라는 함수를 썼고 우리가 subtotal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 중에서 가장 큰 값, 맥스 값을 받아오는 결과값을 F1셀에 받았었죠. F1셀을 선택해주고 이 값이 빨간색인 경우에는 색상 번호가 2번이었죠. 그래서 2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is odd 하고 괄호를 열고 row 한 다음에 또 괄호를 열고 닫아주겠습니다. 이 함수의 의미가 뭐냐면 row 함수라는 거는 row하고 참조 영역 주소를 주게 되면 그 참조 영역의 행번호 값을 돌려주는 함수였죠. 그리고 row 한 다음에 괄호 안에 아무 값도 적지를 않으면 현재 셀 포인터가 위치한 곳에 행번호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row 함수로 구한 행번호 결과값이 is odd라고 하면
odd, 즉 홀수이냐 라는 것을 묻게 되죠. 그래서 홀수이면 어떤 서식을 지정하라 라고 주기 위해서 조건식을 이렇게 줬습니다. 괄호를 3번 열었으니까 3번 닫아야겠죠. 2번 더 닫아줍니다. 그리고 서식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글꼴 색을 흰색으로 지정을 하고 채우기 색은 빨간색으로 지정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확인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해 줍니다. 이제 색상 선택 슬라이서에서 빨간색 항목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오, 빨간색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파란색, 노란색, 검정색에 대해서도 조건부 서식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범위가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 명령을 이번엔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설정했던 빨간색 조건부 서식이 설정이 되어 있죠. 클릭을 한 다음에 규칙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규칙 설명 편집란에 있는 수식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수식을 복사를 해둡니다. 취소 버튼을 클릭을 하고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새 규칙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조건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제 규칙 유형으로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항목을 선택을 하고 규칙 설명 편집란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V 키를 누르면 좀 전에 우리가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복사했던 수식을 붙여 넣을 수가 있죠. 이번에는 파란색 컬러 밴드를 지정을 할 건데 나머지는 다 똑같고 F1 셀에 들어가는 값이 파란색은 3이죠. 2를 3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서식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채우기를 파란색, 글꼴 탭을 클릭하고 색을 흰색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고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로 돌아와서 다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에 대한 조건부 서식이 지정이 됐습니다. 새 규칙 버튼을 클릭을 하고 규칙 유형으로는 마찬가지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을 합니다. 규칙 설명 편집란을 클릭을 해주고 컨트롤 V 키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숫자 2를 4로 바꿔주면 되죠. 노란색. 그리고 서식 버튼을 클릭을 하고 글꼴은 그대로 둬도 될 것 같고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지정을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노란색 컬러 밴드에 해당되는 조건부 서식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검정만 더 해주면 됩니다. 새 규칙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항목을 선택을 하고 규칙 설명 편집란에 컨트롤 V 키를 눌러서 수식을 복사해 넣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두 가지 혹은 그 이상 되는 조건식을 AND 함수를 이용해서 서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AND라는 함수를 써도 되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F1은 2라는 이 첫 번째 수식을 일단 괄호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AND 대신에 곱하기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is odd 앞부분에 괄호를 추가를 하고 자 이렇게 해주면 AND 대신에 이 논리식을 서로 연결해 줄 때 별표를 해주면 AND와 똑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OR라는 함수에 해당되는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조건식을 이렇게 주고 서식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채우기를 검정색으로 하고 글꼴 탭을 클릭한 다음에 글자의 색은 흰색으로 지정해 주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확인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해 주면 지금까지 우리가 추가해 준 4개의 조건부 서식이 지정이 됐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조건이 뭔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홈 탭에서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명령을 눌러주겠습니다. 검정색인 경우에는 F1이 2가 아니고 이게 5를 해야 되죠. 5라고 입력을 하고 새 규칙 편집 대화 상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하면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가 나타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제 색상 선택 슬라이서에서 빨간색 항목을 클릭하면 빨간색 컬러 밴드가 지정이 되고 파란색, 노란색, 검정색, 없음 각각의 색상 항목을 클릭할 때마다 그에 맞는 색깔이 자동으로 지정이 되죠. 즉 원하는 색상별로 컬러 밴드가 잘 설정이 됐습니다. 매크로나 VBA는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슬라이서와 조건부 서식 기능만을 이용해서 이런 또 재밌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3단계로 사용자 지정 서식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데이터에서 F1번 셀에 입력되어 있는 이 서브토탈 함수의 결과 이 부분은 그냥 두게 되면 미관상으로도 보기에 좋지 않고 또 누가 지워버린다거나 하면 우리가 만들었던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1번 셀을 선택을 하고 이것을 홈 탭에 글꼴색을 흰색으로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1키를 누르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표시 형식 탭을 클릭을 하고 사용자 지정 범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欄에 G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워버리고 세미콜론을 3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상에서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수식 입력줄에 보면 여전히 서브토탈 4, 표3 이런 식의 함수 값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범위로 이렇게 준 다음에 F9키를 눌러보면 함수의 결과값인 2가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거나 화면상으로는 아무 값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요? 좀 전에 우리가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 지정 서식을 그냥 세미콜론만 3개를 줬죠. 보통 다른 표시 형식을 보게 되면 이런 서식을 한번 볼까요? 앞에 어떤 서식이 들어가고 세미콜론이 여기 하나가 있죠. 어떤 서식이 들어가고 세미콜론이 있고 또 값이 들어가고 세미콜론이 있고 이 어떤 서식이 들어가고 셀 서식은 4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앞에 있는 이 부분은 플러스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라는 부분이고 세미콜론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마이너스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라는 것이고 또 그 다음 세미콜론 뒤에 있는 거는 0 값을, 제로 값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서식은 문자열 값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앤 채로 그냥 세미콜론만 3개 표시를 하게 되면 플러스 값이든 마이너스 값이든 혹은 제로나 문자열 값이든 화면에 표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사용자 지정 서식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다뤄볼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오늘 배우셨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는 범위를 엑셀의 표로 바꾸는 부분 그리고 서브토탈 함수의 사용 방법 슬라이서를 만들어서 조건부 서식과 서로 연결하는 부분 이런 사항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